안녕하세요, 주은숙입니다. 네, 오늘은 머리형들이 오히려 더 잘 되기 어려운 이유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하는 머리형은요, 진짜 머리가 좋은 그런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뭔가 자기가 예측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어떤 행동 패턴에 익숙한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이런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일단 그거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자기가 목적이 이해가 되어야 시작할 수 있고요. 목적이 이해가 됐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명확한 해법, 솔루션이 안 보이면 또 장애물에 부딪혀요. 그리고 또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다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시작하는 시점부터 자기한테 이득이 보여야 돼. 예를 들어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들어가는데 지금 내가 하는 일하고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새로운 경험 하나를 했을 때 지금은 당연히 이게 미래의 나한테 어떻게 연결될지 안 보이지만 근데 항상 그런 일이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먼 미래의 과거에 내가 찍었던 점들을 돌아보면 그때는 그 점들이 서로 아무 상관관계가 없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런 미래의 점들이 연결되면서 하나의 선면이 만들어지는 경험, 이거를 스티브 잡스는 커넥팅 더 낫스라고 표현하죠. 뭐 이런 점선면의 법칙, 이런 거 아마 한두 번쯤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자기가 경험을 한 적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머리형들은 뭔가 새로운 일, 내가 안 해본 일에 들어갈 때는 또 생각하고 또 계산하고 또 계획하고 안 보이면 발을 못 댄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전형적인 그 머리형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저희 멘토님께서는 굉장히 창의력이 좋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지 못하는 저한테 부족한 퍼즐들을 찾아서 어떻게든 제가 그 퍼즐을 맞추어서 어떤 저의 하나의 퍼즐판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퍼즐판이 결국 맞춰져야 어떤 시너지를 내고 뭔가 다음 단계로 레벨업을 하고 올라갈 수 있고 돈 벌고 성장할 수 있는데 그 판이 안 맞춰지면 계속 그 단계, 그 스테이지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못 보죠. 왜냐면 제가 봤으면 그걸 했을 거예요. 근데 현재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내 눈과 내 수준과 내 머리에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상상력과 창의력으로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한테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마음속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어떤 얘기냐면 이거 해서 당연히 뭔가 새로운 걸 한다는 건 거기다가 시간과 에너지와 때로는 돈도 써야 되죠. 노력도 써야 되고 뭔가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데 그게 명확하게 안 보이면 그게 이걸 하면서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모르면서 뭔가를 할 때 우린 되게 그 바보 같은 기분이 느껴져요. 아마 다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특히 회사에 처음 들어가면 그렇죠. 뭔가 여러 가지 일들이 나한테 폭탄 떨어지듯이 떨어지는데 그 일을 하는 게 도대체 내 커리어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정말 안 보여요. 신입사원 때는 특히나 안 보여요. 근데 왜 안 보일까요? 신입이잖아요. 내가 경험한 게 적고 내가 아는 게 적고 내가 볼 수 있는 게 적은데 근데 어떻게 그 신입사원한테 네가 이 하찮아 보이는 일을 해야 되는 이유를 어떻게 매번 그렇게 뻔뻔히 설명하면서 일을 시키겠냐는 거예요. 근데 어쨌건 머리형들은 매번 그런 식으로 부딪힌다는 거죠. 근데 제가 최근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어떤 사람을 제가 도와주려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제안했는데 근데 사실 제 시간과 제 노력, 제 어떤 에너지를 써야 하는 제가 도움을 주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저한테 뭔가를 따져 묻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희 멘토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계산을 때리면 안 된다. 근데 그 순간 제가 했던 행동 패턴과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이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제가 얼마나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누군가의 그런 설득에 내가 이 사람의 시간과 에너지를 얼마나 좀 먹었나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머리형들이 흔히 하는 질문은 계속 물어봐요. 계속. 그거 왜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그게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고 나한테 어떤 연결이 되는 거죠? 이거를 계속 물어봐요. 근데 이 도와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 사람한테 도와주는 게 나한테 금전적으로 이득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추가적인 노력과 시간을 써서
아무런 혜택이 없고 단지 내가 내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제안을 한 건데, 이 사람이 매번 그렇게 따져 묻는다면 과연 그 사람한테 그 도움의 손길을 지속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라는 걸 그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저의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제 딴에는, 그러니까 또 이게 얘기를 하면 변명인데,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한테는 다 이유가 있긴 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 뱉어놓고 못 지키는 거 싫고, 내가 말 뱉었으면 지켜야 되고, 그리고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말 뱉어놓고 안 지키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킬 수 있는 약속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여부가 이 사람들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병신 같은 질문이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성장이라는 걸 하려면 익숙하게 내가 잘하는 거 안에서는 성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새로운 기회라는 건 새롭잖아요. 뉴예요, 뉴. 새롭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한테 불편하다, 예측할 수 없다, 불확실하다, 뭐 아니면 때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 불안한 감정, 실패, 실수, 시행착오, 사실 이런 거를 다 포함하는 게 새로운 기회예요. 근데 그 새로운 기회를 내가 취했을 때 그러면 나한테 손실만 있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자기가 지식으로, 책으로,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내가 경험하면서, 특히나 무언가를 내가 경험했는데 그 안에서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뭔가 실패하거나 아니면 뭔가 하긴 했는데 내가 뭔가 시행착오가 있거나, 인간은 잘 될 때보다 자기 의도와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고통을 겪으면서 그 고통의 경험, 실패의 경험, 좌절의 경험,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도전, 역경, 고난, 고통,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인간은 가장 처절하게 배우거든요. 그리고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사실은 그때가 정말 인생의, 한 사람의 인생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왜? 절대 보고 싶지 않은 내 어떤 벌거벗은 나의 진짜 내 모습, 진짜 내 민낯을 볼 수 있는 게 내가 밑바닥까지 떨어진 순간이거든요. 근데 머리형들은 그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경험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돌다리도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언제까지 두드려요? 다리가 무너질 때까지. 근데 반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새로운 기회를 얘기하면 저 사람은 저 말을 듣고 쟤는 생각이라는 걸 하는 건가? 쟤는 도대체 생각은 하고 대답하는 거야? 싶을 정도의 속도로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하겠다고 뛰어드는 애들이 있어요. 얼핏 봐서는 미친년이나 미친놈 같죠. 뭐 쟤 왜 저래? 뭐 쟤 뭐야? 또라이야?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돌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말을 뱉어서, 우리는 제가 저 말을 뱉어놓고 저걸 못 지키면 어떡하려고 해? 이게 머리형들의 생각이거든요. 제가 저거 할 수 있나? 제가 저거 할 수 있는 능력은 되는 거야? 이런 쓸데없는 똥머리를 계속 굴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쟤도 한다는데 그럼 나도 할 수 있을까? 이런 똥머리를 계속 굴리는 동안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장형이라고 하나요? 이 사람들은 일단 대답해 놓고 그냥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걔들은 달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이럴 수 있어. 뛰어나갔는데 신발을 안 신었을 수도 있고, 뛰어나갔는데 내비를 안 찍었을 수도 있고, 뛰어나갔는데 목적지를 잘못 찍었을 수도 있어. 사실 뛰어나갔기 때문에, 경기장에 내가 뛰어들었기 때문에 문제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단 대답하고 커미먼트, 결단하고 뛰어나간 사람들은요, 일단 자기 자신을 경기장에 내에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은 경기장 안에서 달리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막 뛰어나갔는데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어떡해요? 뛰어넘든지 피하든지, 아니면 장애물 뛰어넘다가 자빠지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달리든지, 뭔가 그 안에서, 경기장 안에 들어가 있어요. 뭔가 계속해서 이벤트가 일어날 거잖아요. 근데 경기장 밖에서 구경만 하고 있어. 팔짱 끼고 생각만 하고 있어. 또 생각해. 내가 만약에 저 경기장에 들어갔더라면 어떨까? 어떻긴 뭘 어때요? 똑같이 병신같이 자빠지고 뒹굴고 하면서 진흙탕에서 굴르고 그러면서 배우는 거지. 근데 병신 같은 머리형들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할 수가 없어.
계속 물어봐. 그래도 뭔지는 알아야 되지 않냐? 그래도 왜 하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냐? 그래도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냐? 그래도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알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병신 같은 사고의 패턴을 깨지 못하면 절대 인생이 나아질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얘기는요, 제가 굉장히 사실 오늘은 지금 이 분노가 느껴지는데, 이 분노라는 게 어떤 사람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제가 갖고 있던 저의 그 병신 시스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구상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자신만의 조금씩 브로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병신 같은 사고방식으로 사고하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고, 그러니까 프로그래밍화 된 거죠. 학교에서 자라는 동안 부모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뭔가 이걸 뭐라고 할까, 옳지 않은, 맞지 않는, 그러니까 right information이 아니고 right belief가 아닌 것들로 계속 우리가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상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사람이 사실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뭔가 했다가 잘 안 됐어요. 그럼 그거 하나로 인생이 개박살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실패할 수도 있고요. 실패해도 생각보다 그 실패 하나로 내 인생이 개박살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과거를 한번 돌아가 볼게요. 죽도록 사랑하던 그 남자, 우리 다 20대, 30대 한 번씩 있잖아요. 그때는 그 남자랑 헤어지고 연애가 절단나면 막 내 숨이 안 쉬어지고 죽을 것 같았는데 죽었나요? 안 죽고 살아있어요. 심지어 딴 놈하고 만나서 더 사랑하면서 더 알콩달콩 잘 살거나, 아니면 심지어 그 두 번째 남자랑 또 다시 또 헤어질 수 있어요. 근데 뭔가 우리가 하나를 잃을 때, 사람은 누구나 뭔가 하나를 얻을 때보다 잃을 때 훨씬 고통스럽거든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있어요. 다시 내 인생에 이런 기회가 없으면 어떡하지? 다시 내 인생에 이런 기회가 없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고 그다지 괜찮지 않은 그 시스템을, 아니면 그 괜찮지 않은 그 무언가를 내가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뭐 내 믿음이 됐던, 뭐 내가 어떤 인간관계가 됐던, 뭐가 됐든 간에 그 대수롭지 않은 무언가를 마치 나는 그게 내 인생의 전부이냐, 내가 그것만 들여다보고 내려놓지 못하니까 사실 더 좋은 게 내 인생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하나를 잃는 경험, 아니면 뭔가 그 하나를 내가 실패하거나 망하는 경험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좋은 기회를 얻을 기회를 내가 스스로 밀어내는 거죠. 더 좋은 기회를 얻을 기회를 나 스스로 박탈하는 거죠. 왜냐면 이거 하나를 쥔 거를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손에 꼭 쥐고 막 그 돌덩이가 마치 내 인생의 마지막 돌덩이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믿고 붙들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기회들이 와요. 근데 그 기회들이 우리한테 올 때는 절대 처음부터 나는 네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역전시켜줄 엄청난 일생일대 기회야 라고 우리한테 뭐 이마에다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붙이고 오지 않아요. 처음에 올 때는요, 그냥 저게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와요. 제가 뭐 이거를 대단한 기회다라고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제 인생에서 정말 사랑하는 일을 찾았고, 그 사랑하는 일을 20년 동안 해서 그래도 제가 그 일에서 잘 먹고 잘 살았고 행복하게 일했고 중산층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영어 티칭이라는 그 일이 저한테 운명처럼 다가왔냐 하면 아니에요. 학원에 영어 배우러 갔다가 여기서 일하면 수강료를 90%를 깎아준대요. 90%. 당시 백수였거든요. 그래서 백수한테 수강료 90%는 엄청난 혜택인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어학연수 가려고 준비해놨다가 연수 캔슬하고, 그래, 해외 연수 대신 나는 국내 연수다, 여기에서 수업 이빠이 듣고 여기서 한번 이 장학금 혜택을 엄청 누려보자. 그래서 사실은 시작했던 일이고, 뭐 저는 티칭은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아무나 선생님이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학교 때 정말 뭐 진짜 이름은 선생인데 선생 자격 없고 뭔가 사명감도 없고 애들한테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저 새끼는 왜 와서 여기서 저렇게 분풀 잡고 저러고 있지? 이런 선생님들 한두 번씩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르치는 선생질은 정말 그런 사명감이 있는 사람만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 사명감이라는 게 처음부터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처음에는 자기 이득을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하다 보니까 재미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사명감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가르치는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좀 과도한 사명감으로 부작용까지 오긴 했는데 어쨌거나 처음부터 그 일이 나한테 나는 네 일생일 때 기회가 될 거라고 오지 않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누가 더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많아요? 기회가 왔을 때 미친년처럼 아니면 미친놈처럼 뛰어드는 사람이 훨씬 더 그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봐요. 여러분이 뭔가 뭐 사람을 고용하는 포지션이든 대표든 아니면 뭐 선생님이든 하여튼 이런 포지션에 있다고 봐요. 내가 사람이 필요한데 이거 누가 할래? 그러면 제일 먼저 뛰어드는 놈이 이쁘지 않겠어요? 삐쭉삐쭉거리다가 끝까지 이거 왜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이거 하면 나한테 뭐가 이득돼요? 이렇게 나이를 40, 50 처먹어서 징징징징징징 되는 사람을 설득해서 어우르고 달래고 무슨 애기도 아니고 그렇게 데려가고 싶겠냐는 거죠. 그러고 싶지 않죠. 심지어 내가 특히나 뭐 기업 대표야. 그럼 아니 내가 너를 왜 그렇게 내가 너 월급까지 주는데 내가 너를 왜 그렇게 힘들게 설득해서 데려가야 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그동안 계획하고 계산하고 예측하고 준비하고 해서 내가 그 패턴으로 여지껏 살아왔는데 그걸로 내 인생이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잘 되지 않았어. 그러면 그 패턴은 틀린 패턴이라는 거예요. 지금 인생에 거의 40대면은 반은 산 거잖아요. 그쵸? 그럼 반은 살았는데 내가 내 반 산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해. 아 그럼 어떡해요? 그럼 바꿔야지.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이 모양 이 꼴이면 이제부터는 바꿔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뭔가 여러분한테 그리고 저한테 마음에 와닿지 않는 내키지 않는 기회들이 왔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기회들이 왔을 때 사실 잘된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저는 쟤는 되게 운이 좋았어 라고 솔직히 생각하잖아요. 근데 걔가 운이 좋았던 건 어떤 기회든지 걔한테 왔을 때 그런 기회들을 계산하고 잔머리를 안 때렸던 거예요. 잔머리를 안 굴리다 보니까 닥치는 대로 막 이것저것 했겠죠. 뭐 때로는 똥도 밟아보고 때로는 진흙탕에서 굴러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다 경험했는데 그중에 사실은 확률값인 거죠. 온갖 거를 다 그냥 닥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그 중에서 잘 됐고 그래서 그 어떤 것들의 결과가 남의 눈에는 돈을 벌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정말 성공한 기업가들도 10개를 뭔가 트라이하면 9개 정도가 실패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게 그 얘기예요. 뭔가 기회가 왔을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아닥하고 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냐 그래도 뭔지 알아야 되지 않냐 이런 패턴으로 하면 오동복도 달아나고 도와주려던 귀인도 다 끊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가 지금 뭐 한 30대 이 정도면 그래도 아직 괜찮죠. 아직 좀 더 틀려도 돼요. 근데 나이가 40을 넘어서 뭐 50을 바라보는데 내가 뭔가 막 잘 안 돼. 그러면 계속 하던 대로 할 게 아니라 좀 멈춰서 생각이라는 걸 해보자는 거예요. 생각. 내가 왜 자꾸 뭐가 이렇게 안 되지? 뭐 왜 안 되나 보면은 내 의사결정 패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할 수 있는 것만 도전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런 거죠. 무리하게 약속을 하면 그 무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스트레이치 할 수밖에 없어요. 내 능력이 됐던 어떤 뭐 내 에너지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내가 그걸 하기 위해 쥐어 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거죠. 운동하러 갔을 때 똑같은 시간 안에 이제 몇 번이든 간에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라고 해요. 그러면 똑같은 운동 강도를 하면 절대 힘도 안 길러지고 절대 뭔가 근육이 더 이렇게 빌드업 되지 않아요. 근데 그거가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데 그 안에서 발전이 없다는 건 내가 더
애쓰거나 더 노력하지 않는다 뜻이거든요. 왜 더 애쓰지 않는가를 보면 편안하고 싶은 거야. 내가 편안한 만큼만 무게를 들고 싶고, 내가 편안한 만큼만 횟수를 채우고 싶고. 근데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면 아무리 운동을 가도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살 빼는 거랑 근육 쌓는 거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잔머리 쓰지 말자. 그리고 뭔가 내 인생에 뭔지 모르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내 눈에는 당연히 그게 안 보이겠죠.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 패턴으로 해보자. 왜? 그래야 인생이 달라지니까. 2024년이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열흘이 지나면 저도 한 살 더 먹고요, 여러분도 한 살 더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년에 올해 살던 것만큼 그만큼만 딱 살고 싶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내년에 여러분들이 올해보다 뭔가 더 나아지고 싶어, 그러면 올해보다 더 애쓰지 않고 올해랑 다른 방향의 선택을 하지 않고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던 간에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무언가를 더 자주 접촉하고,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무언가에 더 기꺼이 내가 나를 내던져서 불편함과 예측할 수 없음과 이게 뭔지 모르겠는 그 상황 속에 자꾸 나를 내던져보자는 거죠. 왜냐면 인생이 바뀌려면 이 변동성이라는 게 필요해요. 변동성이 뭐예요? 예전에 안 하던 거, 아니면 뭔가 했던 건데 다르게 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들어오지 않고 인생이 달라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랜카돈이라고 있어요. 10배의 법칙의 저자 그랜카돈의 그로스 컨퍼런스가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다이아몬드 시드, 그러니까 그랜카돈이랑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서 볼 수 있는 티켓이 3만 달러예요. 지금 환율이 1450원 정도 하니까 계산하면 얼마죠? 3만 달러면 4,500만 원 되나요? 환율이 많이 올라서 아무튼 4천만 원이 넘어요. 다이아몬드스. 예전에 25,000달러였는데 또 오른 것 같더라고요. 어쨌건 그 티켓이 3만 달러예요. 3만 달러. 자, 여러분, 그러면 3만 달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날짜도 알아야 되고, 개인 스케줄도 확인해야 되고, 내가 미리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거 미리 그러니까 이런 걸 내가 미리 일정을 확인하고 그 비싼 티켓을 사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랜카돈의 그 그로스 컨퍼런스는요, 날짜를 미리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티켓만 먼저 팔아요. 무슨 얘기예요? 일단 티켓 팔 테니까 스케줄은 네가 조정해서 알아서 와.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이게 끝점에 있는 부자들이 사고하는 방식이고, 보통의 사람들의 생각의 방식은 이게 내가 그래도 일정이 언젠지 알아야 되지 않아? 어디서 하는지 알아야 되지 않아? 이게 보통 사람들의 사고의 패턴인데, 끝점에 있는 부자들은 결단이라는 거예요. Commitment first. 너가 먼저 결단하고, 오겠다고 결단하고, 나머지는 네가 거기에 맞춰서 스케줄링 하는 거죠.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하는 비합리적인 사고인데, 사실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뭔가 해서는 사실 남들하고 경쟁하는 구간밖에 우리가 갈 수 없잖아요. 근데 뭔가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면 생각을 크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고를 안 해봤다면 앞으로 2025년에는 이런 식의 내가 안 해봤던 사고, 이런 식의 비합리적이라고 우리한테 보여지는 그런 행동을 해보자는 거죠. 내가 약속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거 먼저 계산하지 말고 일단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랭이가 찢어져라 뛰는 거죠.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뭐가 됐던 간에. 아무튼 2025년이 진짜 열흘밖에 남지 않았어요. 저의 2025년도 2024년과 달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2025년도 2024년과 달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어떤 걸부터 내가 해볼 수 있는지, 작은 거 하나부터 바로 변화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의 만보 걷기 지금 아직 한 몇천 보 남은 것 같은데, 오늘도 만보 걷기를 하면서 영상을 하나 공유해 봤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